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힘든 이유로 업황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AI가 가는 건 맞고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7월 한 달 내내 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DDR3, 4, 5 문의 증가하면서 D램 현물가가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고 실제로 풀리는 물량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다 거래가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현물 호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가격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서 전체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올려서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서버 D램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D램 올해 추가 상승할 거고 내년에는 HBM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건 뭐냐면 3분기 들어서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잖아 였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숫자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다반지를 들고 온 삼성전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매출액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원 돌파해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금 89조 2천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70% 기록에 성공했고요. 메모리 AI 서버 때문에 실적 좋았고 지금 D램과 낸드 공이 최대 비트 판매 달성했고 많이 팔았고 비싸게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의 이야기도 너무나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콜 주요 내용들 살펴보시면 HBM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4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거고 하반기에 HBM4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라고 합니다. HBM4에 프리미엄 붙는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액 계속 잡힌다라고 하고요. 일단 딱 잘라서 ADR에서는 검토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대감으로 막 움직였다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결정인 것 같고요. 이나노 수주 많이 확대하겠다. 장기 공급 계약 많이 궁금해 했는데요. 전체 캐파의 60에서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만드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을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5년 기본이고 1년씩 연장하고 이미 LTA 계약의 4분의 1에서 선금을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와는 LTA 가격 계약 다 완료를 했고 미국에서도 양산한다라고 하고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가동률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감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역시나 주주 환원책이었습니다. 주당 374원의 분기 배당했습니다. 사실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약속대로 할 거다. 특별 배당 포함해서 주주 환원 정책, 차기 정책 논의 지속하고 있다. 다만 고객사 LTA 선수금 그리고 임직원 자사주 보상이 잉여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사전 고지한다.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응답하겠다라고 합니다. 메리츠의 김선우 의원은 이를 보고 수주 안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빠르면 수주 안에 주주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만큼 모르겠습니다. 8월, 9월 그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이 이렇게 좋고 정말 정답지를 들고 온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89조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사들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처참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SK증권의 추정치 기준으로는 3.6배, SK하이닉스가 3.3배고요. 마이크론이 5배, CXMT가 21배입니다. 이게 맞나 싶은 수준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최근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워드 PER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이 다시금 사기 시작한 삼성전자입니다.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매수로 돌려 세웠는데요. 사실 그 매수 규모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너무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실 이 매수세가 그렇게 시원하다,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같은 분위기 좋은 장에서 더 이상 팔지 않고 수급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 처음으로 SK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보통주 3,620주를 신규 취득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분할 매수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매수 걸어서 한 번에 가져가는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48억 규모라고 하고요. 하이닉스 지분 직접 매입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48억 최태원 회장한테는 적은 돈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거래 계획 사전 공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0억 이하로 인수했을 때만, 매수했을 때만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요. 딱 그 수준 맞췄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본장보다 낙폭을 줄여냈고 ADR도 급등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또 ADR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UBS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UBS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ADR물입니다. 204달러를 줍니다. 2031년까지 40% 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시대 이전의 메모리 시장 경제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전과 같이 볼 수 없는데 옛날 시각으로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으로 D램 비트 성장률 27년까지 36%, 낸드도 비트 성장률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기업 가치,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수익성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오르고 비트 그로스도 오른다. 두 가지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장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빅테크의 호실적 덕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본장에서 15%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아마존이 애프터에서 9%, 10%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그겁니다. 캐펙스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할 건데 우리는 수익성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지속될 수 있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닝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 이거 돈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3년이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비용을 뽑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3년 정도면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하드웨어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종목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AI 관련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1등 삼성전기였습니다. 사실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예상치도 상회, 빅테크 10곳과 MLCC LTA 체결했다. 고용량 MLCC 수요가 7배 됐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용 FCBGA 공급도 시작했다. 내용이 다 좋았는데도 주가는 100만 원 선을 하회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기대하고 쭉 달려가면 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상승 종목 수가 우위였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우위인데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에코프로비엠과 이오테크닉스의 호가창 많이 널널한 게 보이시죠? 한산한 호가창, 떨어진 거래량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지 호가창에서의 비는 호가 없이 촘촘하게 잘 거래가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그나마 좀 버텨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SK이노베이션이 어제 6%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물론 이노베이션이 정유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분기 영업이익 3조 4,800억 원입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도 165%의 실적 상회를 보여줬는데요. SK온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ESS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시도하겠다라고 합니다. 포스코퓨처엠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6%가량의 상승세, 애프터에서는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3,000% 늘어났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로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 실적에 대한 바닥은 확인한 2차 전지다라는 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